안녕하세요. 통일을 위한 현재를 담담하게 짚어보고 미래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통일 담당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너무나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잘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폐쇄까지 되면서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경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시죠?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박사님과 함께 북한에서 중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유튜버 심하윤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 공기를 마시고 사는 탈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팬데믹이 끝났지만 정말 경제 불황의 파도가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의 위기 의식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너무나 오랜 시간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국경까지 폐쇄되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예, 정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북한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오래 연구해 오셨잖아요. 네. 최근에 북한 경제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북한은 이제 스스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경을 닫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북한을 들여다보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또 얼마나 다 힘든데 어렵겠습니까? 북한 더 예. 힘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제 장마당 물가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이제 물자들, 예를 들면 뭐 쌀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 물자들,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콩기름, 밀가루, 설탕,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뭐 5배 가량 폭등한 그러면 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북한에서 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또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한 게 이제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북한의 주요 도시들, 이제 평양뿐만 아니라 뭐 평성, 청진, 뭐 이런 주요 도시들이 이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또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어디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북한도 상당히 이제 빈부 격차가 심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시장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평양 같은 데는 당연히 뭐 아파트 많은 거 네. 알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는 좀 네. 재밌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은요, 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배급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까지도 그 시스템이 붕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네. 이제는 이제 집을 본인 스스로 이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체계로 변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물론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집이 사용권이 사고 팔리는 거죠. 서민의 꿈이 내 집 마련인 거는 거기도 비슷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도시화가 진행되고 어쨌든 네. 시장이 돌아가고는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사람들의 경제 활동, 네. 씀씀이 이런 것들도 실제로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역사가 이제는 한 30년 가량 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도 생기고 돈 있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특히 우리도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소비 패턴이 좀 어른들 기성세대가 보기에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택시 타는데 돈을 많이 쓰고 혹은 뭐 우리 그 MZ 세대 특징이 또 이런 IT에 굉장히 밝잖아요.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소비를 의식주에
했다면 이제 MZ 세대,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의 그런 새로운 세대들은 또 이런 모바일과 관련된 소비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꿔 되게 말하면 재밌네요. 여가를 위해서 또 돈을 쓴다라는 거죠. 여가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북한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북한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과 일반 그 휴대전화의 차이점이 네. 이제 앱을 깔 수 있는 거잖아요. 앱을 그쵸. 깔면 그러니까 게임도 컴퓨터. 하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은 앱을 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고 또 인트라넷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인트라넷조차도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예를 들면 이제 용산 상가 가보면 뭐 컴퓨터 관련된 부품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팔잖아요. 이제 북한도 정보기술 교류소라고 해서 각 그 지역마다 마치 PC방 있듯이 정보기술 교류소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유료로 앱을 깔아줍니다. 유료로. 네, 인터넷이 안 되는 대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곳들이 사람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딱 틀어 막으면 어떻게든 그쵸. 그 본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심하윤 유튜버 네. MZ세대 끄트머리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MZ세대 검색하니까 저도 MZ세대 우리 살짝 걸쳐요. 탈북하신 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보다는 조금 그 휴대전화의 어떤 보급이 조금 활성화돼서 스마트폰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옛날에 제가 살았던 거나 지금 그 북한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속도가 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속도면 북한은 거북이 같은 속도니까 발전의 속도나 변화의 속도가 우리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 씀씀이는 그렇고 네. 뭐 IT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산업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도 보면은요, 이제 북한에서 돈의 주인,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들이 과연 어느 분야에 돈을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북한 경제 변화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북알못이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최근에 이제 김정은 시대 이후로 이제 헌법 이런 변화를 보면은요, 뭐 돈주의 자본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투자할 수 있다. 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이런 게 또 대표적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북한의 돈주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보면은 IT 관련된 예를 들면 북한에서요 그 휴대전화 보급률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2016년 북한이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북한 인구가 2,500만이잖아요. 네. 근데 한 700만 대라고 거의 얘기해요.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도 이제 대박 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이제 북한도 이제 누구나가 다 즐기는 그런 게임들이 하나씩 있나 봐요. 네. 근데 그런 게임들을 만약에 샀다. 그럼 한 700만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당 보니까 뭐 한 쌀 2kg, 3kg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 하나를 잘 개발만 하면은 그 개발업자는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와, 이런 얘기를 전 북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 앱 얘기 듣고 네. 이렇게 돈 투자하고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선입견이 많은가 봐요. 그 투자라는 개념에서 네. 국가가 만약 돈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나 예를 들면 휴대폰의 그 액세서리 같은 부분도 MZ세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나에게는 휴대전화가 있어라는 어떤 그 거치장스러울 것 같지만 고민형이 달려있고 건총에 달려있는 액세서리가 남자들 이런 주머니에 덜렁덜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부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북한이 액세서리 시장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다가 팔거나 이게 조금 활성화되어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장마당 말고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마트나 뭐 백화점. 조그만 그렇게 해서. 규모의 좀 특색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쇼핑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옷도 예쁘게 차려입는데 굳이 내가 시장 가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 필요가 있냐? 좀 더 우아하게 멋지게 상점 인테리어 잘 된 데 가서 우아하게 고르고 사고 또 상점에서 사고 물건을 사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우아하게. 근데 저는 우리가 경제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강력한 변수가 있잖아요. 김정은. 딱 하지 마! 이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네. 최근에 무슨 기사를 읽었냐면은
남한 말씨, 뭐 아, 오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남조선 계례말이라 썼다고 뭐 교화형에 처했다거나 그냥 아주 엄청난 벌을 내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시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 돈주가 저 자본주의 저 물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마! 이러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엎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비 두는 건가요? 어쩔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시대 이후의 변화는 이제 최소한 장마당의 어떤 그런 상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주민들도 잘 살고 오히려 그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도 없고 아니 그거까지 못하겠면 진짜 그렇죠.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어느 그 시점에 이제 도달하면은 네. 이제 억압을 하겠죠. 북한에서는 돈 꽤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돈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주를 외국어를 잘하는 이제 사람들 중심으로 뽑았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김책공대라든지 이제 컴퓨터 이제 이런 프로그램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이제 기본 요금 있잖아요. 쌀 0.2kg 휴대전화 요금이 되면은 200분의 무료 통화와 문자와 여긴 무제한은 없어요? 오거든요. 없어요.